뉴욕시 공립기호 첫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뉴욕주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넘기면 전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전국의 주택 소유자가 모기지를 못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퇴거 금지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볼티모어 케이튼스베어 노인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인들의 건강 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국물을 둔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9월 21일 KBTV 뉴스 9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뉴욕시 공립교회 첫 온라인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오늘부터 첫 원격 수업인 만큼 학습이나 평가가 제대로 될지 여러 가지로 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남은 시간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지 걱정입니다. 예정대로 3세부터 공립유치원생과 75학군이 오늘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합니다. 초등학교는 오는 29일, 중고등학교들은 다음 달 1일 각각 순차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어쩔 수 없다지만 초등학교 전학년 개학 첫날 부모 개학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분주합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 맞벌이 부부이고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돌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돌보기에는 힘들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이 클래스메이트하고 같이 아이를 내니를 통해서 돌보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지금 학교가 준비가 돼 있는지도 염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면 수업이 아니라 이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애들이 잘 이해하고 따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편 교원 노조 UFT의 마이클 머그루 회장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며 학교 건물은 철저한 검사와 추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의 업데이트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 학생 42%는 전면 원격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학생 중 아시안 25%, 히스패닉 38%, 흑인 21%, 백인 11%가 원격 수업을 선택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25학군과 26학군은 절반이 넘는 52%와 56%가 전면 원격 수업을 받을 예정입니다. 뉴욕주에서는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차량국인 DMV 웹사이트에서 운전면허 필기시험과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DMV는 현재 필기시험 응시자 대상으로 우선 온라인 필기시험 옵션을 제공하고 올해 말까지 모든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운전면허 온라인 필기시험은 일반 운전면허와 모터사이클 면허만 해당됩니다. 온라인 필기시험은 50개 질문으로 구성되며 45분에서 60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필기시험을 통과한 응시자는 DMV 사무실에 예약하는 방법 및 추가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전달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16세에서 17세 응시생은 보호자의 감독 아래 필기시험을 치러야 하며 신청 절차 완료 후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DMV에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2년 이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한 경우 연습 운전면허가 발급되며 이후 도로주행시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8세 미만의 운전자가 도로주행시험 일정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연습운전 면허 취득 이후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차량 등록도 차량국 웹사이트에 등록자 및 차량 정보 등을 제출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DMV 차량 등록을 마친 신청자들에게 개별 연락 등을 하고 이후 비용을 지급하면 차량 번호판과 등록증 스티커, 임시 차량 검사증을 우편으로 배송받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오늘을 넘기면 전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2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존스 호킨스 대학은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이 19만 9,690명으로 집계됐으며 오늘이 지나면 20만 명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국제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는 미국의 누적 사망자는 이미 지난 17일 20만 명을 넘었고 20일에는 20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사망자는 전 세계 1위로 전체 사망자 95만 8,383명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망자는 지난 5월 27일 10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로부터 4개월도 안 돼 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CNN 방송은 미국이 사망자 20만 명이라는 암울한 이정표에 접근했다며 30개 주에서 코로나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기록했고 환자가 감소한 곳은 4개 주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1일 현재 인구 10만 명당 15명 이상의 신규 환자가 나와 증가세를 보이는 지역은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위스콘신, 오클라호마, 유타, 아칸소, 아이오와, 미주리, 테네시, 네브라스카, 캔자스, 알라바마, 몬태나, 아이다호,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15개 주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방역이 느슨해질 경우 내년 1월까지 사망자가 41만 5천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의 주택 소유주 3,400만 명이 모기지를 못 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모기지은행연합에서 낸 자료를 인용해 전국 주택 담보대출 채무자의 7%에 해당하는 350만 명이 상환금 일시 이후의 대상이고 실제로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환금 이슈 이후에 기간이 끝나면 모기지를 못 내는 300에서 400만 명이 집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재까지 법원 경매로 넘어간 집들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수 집주인이 강제로 집을 넘기고 세입자 신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은 임대주택 투자자들에게는 노다지가 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투자자들은 임대주택 매입을 위해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동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일부 기업형 임대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할 뉴욕시 바람이 일면서 기업의 단독주택들이 인기를 끌자 이런 주택을 집중적으로 직접 건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용 건물 세입자들을 위한 뉴욕주의 태거 금지 조치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10월 20일까지 식당, 사업장 등 상업용 건물의 랜드로드는 세입자가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강제 퇴거 조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당초 3월 20일부터 발동됐던 강제 퇴거 금지 조치는 지난 6월에 이어 몇 차례 연장됐습니다. 이러한 연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업적 세입자들과 모기지 업체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임대료나 주택담보대출을 만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을 줍니다. 또한 담보물의 반환을 피하기 위해 임대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팬데믹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으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사업주들을 계속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3월 2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한창일 때 어떤 세입자도 퇴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택 및 상업적 퇴거에 대한 주정부의 지급 유예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상업적 퇴거 및 압류 유예는 행정명령에 의해 8월 20일 이후 9월 20일까지 연장되었고 주지사는 6월 30일 세입자 안전항구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주택 임차인과 주택 소유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률로서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아울러 임대료 연체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입자들이 보완 보증금을 사용하여 행정명령에 의해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볼티모어 케이튼스빌 소재 한 노인 아파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볼티모어 케이톤스빌의 한 아파트 관리 사무실은 16일 주민들에게 입주자의 코로나19 확진 사실에 대한 공지문을 돌리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파트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겨 감염 위험이 있으니 외부인 접촉을 피하라는 문서 한 장이 방문 앞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에 의하면 아파트 주민 약 350명 중 70여 명이 한인 노인인데 대부분이 영어를 몰라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지문에 감염된 확진자가 있다고만 쓰여 있고 언제 몇 명이 확진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없어 더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이 아파트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라 코로나 감염 위험이 높다 해도 거주민 대부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한인 노인들이 미리 조심해 집단 감염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에릭 버딘 CEO는 노화로 인한 T세포의 감소는 코로나19 감염률을 쉽게 허용하지만 나이가 들어도 강한 면역 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강한 사람들이 있으며 후천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 적당한 운동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들은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봉쇄와 재택근무 등으로 미국인들의 건강 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명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운동이나 식단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기간 동안 걷기와 달리기가 운동 중 최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응답자의 68%는 걷기를 선호하는 운동이라고 답했으며 이어 달리기는 28%, 체중 운동은 23%, 그리고 사이클링은 21%, 집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18%를 꼽았습니다.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걷기 운동은 달리기와 같은 격렬한 유산소 운동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근손실 등 문제 발생 요소가 낮다는 점에서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뉴저지주는 헬스장 등의 다중시설이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 불안증으로 인해 실내 체육관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회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따라 코로나19가 문화운동도 바꾸고 있습니다. 독립된 공간에서 1대1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곳과 비대면으로 집에서 원격으로 운동을 배우는 홈트레이닝 소비가 늘고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퍼스널 트레이너로 하고 있었고 원래는 이제 집을 다니면서 운동을 가르쳤었는데요. 3월 코로나 이후로 집으로 방문해서 운동 가르치는 게 어렵게 되면서 온라인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페이스타임으로도 걷기 운동을 할 때는 턱을 먼저 아래로 당기시고요. 시선은 멀리 턱 끝을 상방시 보도록 보시고 앞을 보시고요. 또 어깨와 등은 곧게 펴시고 가볍게 손을 주먹으로 쥐신 다음에 앞뒤로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서 걸으시면 되고요. 배에 힘을 주셔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는 게 포인트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걸을 때 발 뒤꿈치에서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순으로 바닥에 닿도록 천천히 11자를 유지하시면서 걸으시고 또한 보폭은 어깨 너비 정도 또는 그보다 작은 보폭을 유지하시면 한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30%가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에는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습니다. 예방주사는 독감의 특정 변종에 감염되어 그것과 연관된 잠재적 합병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KBTV 뉴스 최명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극물이 든 우편물을 보낸 혐의를 받는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CNN 방송은 20일
국수량으로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독극물 리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가던 중 발각됐다며 FBI는 이 사건 용의자로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한 한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생화학 테러에 사용되는 독극물 리친은 피마자시에서 추출되는 물질로 만들어지는데 0.001g만으로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리친은 분말, 알약, 스프레이 형태로 제조돼 생화학 테러 등에 씁니다. 백악관으로 발송된 모든 우편물은 백악관에 도착하기 전 외부 시설에서 분류되고 선별되는데 리친이 든 우편물도 이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리친을 이용한 우편 봉투 테러는 과거에도 종종 발생했습니다. 2018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FBI 국장이, 2014년에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미국 상원의원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이 수신이었습니다. 세 사건 다 발송인이 적발돼 징역형을 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을 고발한 HBO 드라마 왓치맨이 미국 방송가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이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을 석권했습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초반 출시된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인종차별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 이슈와 사회 현실을 드라마 속에 잘 녹여내 평당과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뉴욕주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그동안 중단됐던 주내 모든 소매점에서 플라스틱백 사용에 대한 단속을 오는 10월 19일부터 재개할 예정입니다. 단속 규정에 따르면 위반 사항이 첫 번째로 적발되면 $250의 벌금이 부과되고 1년 내 두 번째 적발된 경우에는 $5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오는 11월 3일 열리는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본선거에 출마하는 한인 후보들이 선거운동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로 올해 시의원 선거에서 초선에 도전하는 박재관 후보는 선거에 당선되면 그동안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 나서는 케빈 임 후보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인 마트들의 가을 및 추석맞이 파격 세일전이 한창입니다. 한국의 유명 식품 브랜드 특판전과 추석 세일전, 행운의 빅세일전 등 눈에 띄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그중 한남체인은 청정원 모음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달 18일에서 23일까지며 CJW 소불고기, 갈비 등을 할인 판매합니다. 또한 H마트는 CJ 베스트 상품 모음전을 마련했으며 10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한양마트는 스노우크랩 11파운 박스 등을 파격 할인가에 판매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